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재택근무가 늘고 외출과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집과 자동차가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 됐기 때문인데요. 한밤의 인문학, 오늘은 공간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월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집을 좀 어떻게 꾸미셨어요? 계속 잘 꾸미려고 노력하는데 날이 갈수록 짐이 많아지면서 미니멀리즘은 안 되고. 아니 원래 미니멀리즘 굉장히 주창자이시기도 하고 그러지 정말 않으셨어요?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또 책이 책 책이 늘어나는 많아져서 거야. 그 작가가 책 늘어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데 참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많이 나눠주는데도 나눠주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필요한 책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또 부러워합니다. 그런 거에서 나도 부럽죠. 좀 책이 그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다. 전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책을 마음대로 도서관 같이 마음껏. 넓고. 네. 책 많이 파셔야겠는데요. 지금 있는 공간도 마음에 드는데요. 예.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 또는 한 장소에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경우 또 어떤 그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팬데믹 이후로.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 뭐 빅데이터를 분석해봐도 딱 자동차와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로 급증했다고 딱 나오잖아요. 그쪽 산업은 또 굉장히 갑자기 발전하게 되고요. 아니, 이사할 때마다 인테리어 공사하는 소리가 제 옆집 아래층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건물에서도 계속 들려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사 소음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공사 소음과 그리고 이제 층간 소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말 층고가 높고 정말 건축 비용을 많이 들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망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어느 때보다 정말 역사상 최고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주거 공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 근데 집을 천장을 번쩍 들어올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집값이 너무 비싼데 집을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서 나만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뭔가의 변화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변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개발업자, 건축업자, 디자이너 이런 전문가들에게 공간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믿고 그들이 해주는 것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신이 공간을 꾸민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고생을 왜 해? 힘들잖아 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랬는데 감히 엄두가 잘 안 나기도 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공부해서 하세요. 인테리어를 공부해서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예전은 한때 이제 북유럽 인테리어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가구도 끌어서요. 그래서 뭐 북유럽 붙기만 하면 잘 팔렸었거든요. 그냥 테이블도 북유럽을 앞에다 붙이면 더 그냥 왠지 있어 간단한 보이고. 테이블인데. 그래서 뭐 핀란드, 스웨덴 이런 것만 붙이면 더 뭔가 좀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북유럽 인테리어가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소수였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내 집 인테리어는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나의 통제권, 디자인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꼭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스스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 어렸을 때 환경미화 했듯이 교실을 환경미화 했듯이 우리 집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재밌어요, 도전하고 그리고. 나면 성취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만족감이 너무 큰 거죠. 왜냐면 매일 보니까 뭐 벽지 색깔 하나 고르고 그리고 저는 페인트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페인트질을 엄두를 잘 못 냈었는데 요새는 페인트질도 집에서 쉽게 그래도 노력만 하면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키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페인트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독일 갔을 때 느낀 건데 독일 사람들은 페인트질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이라서 네, 자기 이해가 집을 되는 그냥, 거긴 예. 하지만 너무나 과감한 색상으로 아, 그리고 거의 그림에 가까운 그러니까 예. 자기 한 몇백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방에 가면 더 심한데 예. 집에 거의 뭐 정말 그 아트에 가까운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걸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간은 내가 꾸미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건데 그런 것이 참 인성이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나의 공간을 스스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가족끼리 같이 하다 보면 물론 좀 싸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또 뭔가 합의해서 아 이런 그동안 뭐가 불만이었구나. 그동안 뭐가 동선이 좀 뭔가 꼬여 있었구나. 더 각자의 공간과 왜 함께 있는 공간도 좋아야 되고 또 따로 있는 공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엔 대리만족을 추구, 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가면 엄두도 안 나고 돈도 막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인테리어 하려면. 근데 네. 제가 또 하기에는 좀 그렇고 TV를 보죠. TV를 집구 하는 프로그램이나 맞아요. 집 집구 인테리어 하는 하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아졌어요. 갑자기 예. 많이 늘어났고요. 또 보고만 보면, 있어도 좀 재밌죠. 예, 제가 나중에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집 짓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요. 그런 말이 있대요. 그 사람이 집을 한번 지어보면 인생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집을 3번 정도 지으면 인생에 대해서 거의 철학 박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 내 집을 내가 짓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인데 물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 집을 뭐 여기는 정원으로 이렇게 만들고 네. 뭐 여기는 다락방으로 만들고 이렇게 구상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경우고 저도 그런 집 구하고 집 짓는 프로그램들 많이 보는데 네. 도시에서 막 정말 좁은 아파트에서 다글다글 모여 살다가 그런데 그렇게 좁은 집에서 오히려 대화는 없었던 거예요.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런데 이제 제주도로 이주를 하신 거죠. 도저히 아이들과 대화가 너무 없고 그래서 제주도로 이주하신 분이 그 대신 이제 집이 커지잖아요. 예. 서울의 아파트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전세를 할 수 있는 그 집을 제주도에 투자하면 이제 엄청나게 큰 집을 지을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족들 간의 대화도 늘어나고 아이들의 독립적인 공간, 놀이 공간도 늘어나고 놀이 공간과 학습 공간은 좀 분리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우리가 정말 서울의 부동산 이런 것만 좀 포기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 지금 다들 부동산 때문에 난리지만 이런 것 같아요. 단지 내 공간을 바꾸는 나의 자기만족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공간이란 것의 문제는 정말 모든 곳에 다 걸쳐져 있어서 예를 들어 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사는 거대한 이 도시 네. 도시라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축제적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큰 거시적인 공간을 생각하는 문제인 거죠. 공간의 문제는 단지 미시적인 디자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그럼요. 따라서 네. 좀 큰 우리 집 도시의 운명이 달라지죠. 네, 서울시를 너무너무 걱정돼요. 예. 어떻게 꾸밀 건지를 네.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반드시 투표해야 되고 이런 거죠. 이것도 공간의 문제인 거죠. 예. 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서울을 떠나고 싶네요. 그래도 이 서울을 일단 아름답게 만들면서 마음 놓고 고기도 서울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책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네네. 오늘 버지니아 울프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오늘의 책은 원래 자기만의 방인데 이 책이 참 지금 읽어도 혁명적인 이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 예를 들어 원룸이 자기만의 방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원룸에서 과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원룸이 특히 작으면 저도 원룸에서 오랫동안 살아봐서 그 공간이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처음에는 천국이죠. 엄마 아빠를 벗어나는 것만으로 좋은데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폐쇄적. 옥탑이 좋아요. 그렇죠. 옥탑은 다르죠.
옥상을 쓸 수 있어서. 예, 하늘과 연결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도 부를 수 있고 이런데 원룸은 누굴 부를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픈 그 뭔가 폐쇄성이 있고 사람이 그리워지고 외로움을 가속화시키고 젊은이들도 사실 굉장히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사실 공간 구조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같은 걸 볼 때도 학생들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원래 그 수업을 들었던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 거랑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 아, 그럼 예. 익숙한 공간에서 그렇죠. 시험 볼 때 성적이 더 높게 당연하죠. 나온다. 네, 그래서 익숙한 공간에서 항상 수업을 들었던 그곳에서 시험을 보면 그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이 네트워크처럼 쫙 이 뭔가 포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수업에서 저 자리에서 저쪽에서 선생님이 걸어오시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공간, 편안한 공간, 뭔가 쾌적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 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고 또 층고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층고를 높이면 상상력이 5cm만 높여도 네. 상상력과 창의력이 엄청나게 증진된다고 하더라고요. 5cm가 참 건축 비용이 크죠. 그런데 그 층고 왜 우리가 층고가 높은 카페나 이런 건물에 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약간은 반은 그러니까 실내의 이점과 실외의 이점을 같이 갖고 있는 듯한 왜 그런 경우 있죠. 실내인데 층고가 높고 바깥에 정원이 보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공간에 있으면 막 머릿속으로 그 정도면 얼마 들지? 얼마지? 막 이렇게. 그래서 모두가 그런 것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반 일리치라는 철학자는 공용 공간, 이 퍼블릭 스피어라고 해서 예.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예, 공짜로 입장할 수 있는 공원이나 또는 광장이나 시장 같은 그런 공간이 좋은 곳이 인간에게 쾌적하고 행복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회는 그런 공용 공간이 많고 넓고 예, 이용하기 편리하고 규제가 적고 이런 거죠.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한 것은 이제 자기만의 방인데 네. 일종의 그런 거죠. 내 방에서 나는 과연 정말로 자유로운가? 내 방에서 진정으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방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왜 특히 자기 방에서는 자유롭지 않나요? 남자들의 생각이죠. 그런가요?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들어오니까 네네. 엄마의 방이 있어도 실제로는 엄마의 방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경우죠. 계속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방에서 잠깐이라도 1시간, 2시간 독서하기도 어렵고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정말 엄마의 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생기고 있어요. 예, 있는 집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가 자유로운 공간이 집안에서 정말 한 평이라도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일종의 가족 안에서의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얼마나 가사 노동을 분담하고 있는지 엄마가 부를 때 아이들이 아빠한테 몇 번 부탁했다가 아빠가 부탁을 잘 안 들어주고 게임만 하고 있고 이러면은 아빠를 안 부르게 돼요. 계속 네. 이제 엄마를 찾게 돼요. 그러면은 엄마는 계속 예. 집에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요구는 엄마가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제가 주로 젊은 엄마들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만의 방이 공간적으로는 생겼는데 실제로 내 방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아기도 없고 작업실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일이 바쁘거나 예,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예, 걱정이 있으면 떨어져 있어도 같이 괴로운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은 예. 어차피 서재나 네. 작업실 공간은 일을 하는 공간이지. 그렇죠. 그게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고 휴식하는 공간이거나 누구의 개입도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휴식은 저는 진짜 휴식은 자연과 가까워야 좀 더 진정한 휴식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제 작업실은 자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예, 그게 좀 아쉽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만큼의 작업실을 얻기까지도 20년이 걸렸거든요. 작업실을 얻을 정도의 예. 그런 여유가 생기기까지도 20년 동안 그나마 투쟁을 해서 얻은 건데 많은 분들은
투쟁을 해도 못 얻는 경우도 많고 버지니아 울프도 사실은 버지니아 울프는 귀족 집안이었고 부잣집 딸이었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대학에 안 보내준 거예요. 딸의 유일한 소원은 아버지 저 대학 좀 보내주세요. 오빠들은 보내주면서 왜 저는 가정교사만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이 독립하는 것, 딸이 자유로워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왜 대학에 갈 수 없는가? 나는 이렇게 공부가 하고 싶은데 게다가 잘하는데 왜 대학에 안 보내주는 것일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자기만의 방을 찾기 위한 투쟁은 결국은 여성의 경제권의 문제고 여성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고용 환경이 또 마련되어야 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육아를 할 경우엔 육아를 이 사회가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자기만의 방은 이제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 비하면 버지니아 울프 시대에 비하면 그 대신 자기만의 방에서 진정으로 행복한가 자유로운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쪽으로 바꿔가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청취자 2243님께서 네. 원룸은 아이들에게는 로망이라고 하네요. 학부모들한테 들은 말입니다. 자유뿐만 아니라 미지의 무한한 어떤 가능성이기 때문이겠죠. 아직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아 그렇게 네. 정미수님께서는 네. 저희 집도 지난해부터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예. 먼저 소파, 식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책장과 옷장 비우기를 오늘까지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오래 아파트 걸리죠. 몇 평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잘하셨네요. 의견, 네, 저 주시기도.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 그거 지금 고달파요. 예. 짐 꺼내면 진짜 이런 짐이 어디 들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막 한 트럭이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정리했는데 파면 또 나와요. 아 그러게요. 그게 다 어디다 숨어 집안이 있는지 불 모르겠어요.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안 해야 되는데 그 충동 구매를 해놓고 잊어버리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참 이 수납 공간이 많아진 것도 문제예요. 모든 아파트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막 압축해서 넣어놓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눈에 보여야 그걸 쓰게 되고 하는데 압축해놓고 잊어버려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납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항상 보이는 곳에 펼쳐놓을 수 있는 정도의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좋은데 노력이 필요하죠.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그것도 요즘에는 집 고를 때 진짜 수납 공간 많은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 수납 공간만 찾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안 좋은 점이 또 있는 거고. 더 많이 사게 되니까요. 더 많이 쟁여놓게 되고. 하게 냉장고 커지면서 냉장고 맞아요. 안에 음식들이 꽉꽉 들어차게 되잖아요. 네네. 언제 넣어놓은 음식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돈을 써가면서 우리의 공간을 스스로 좁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공간을 넓게 만들려면 조금씩 비워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은 사실 아직 그 문제까지는 안 갔고 네. 그때는 그거였어요. 만약에 셰익스피어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면 그 여동생은 과연 셰익스피어만큼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남성이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치고 갔는데 위대한 대문호가 됐는데 만약에 그 셰익스피어에게 여동생이 있어서 비슷한 재능이 있었다면 과연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마치 입센의 인형의 집처럼 집을 나간 노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문제랑도 연관이 된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이 그냥 사회에 재능만 갖고 자기 능력 하나만 믿고 진출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거는 자기만의 방이 없이는, 즉 그거는 자기만의 수입이 없이는, 경제적인 독립과 자기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이는 도저히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은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잘못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여 제발 자기만의 방을 갖고 그 누구든 창작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기만의 방과 자기만의 수입과 자기만의 자유를 가지는 그런 삶을 살자고 선언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그 자기만의 방은 자기의 독립한 어떤 그 자립심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내 한 몸 내가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집 바깥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작업 공간인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그 집이 방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집 근데 안에서의 자기만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또 그거는 방을 구조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인테리어를 비싼 돈 들여서 하지 않는다면 규칙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규칙을 바꾸는 거 중요하고 그러니까 파티션을 쳐놓고 예를 들어 뭐 10시부터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엄마가 책 읽는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말기 이런 식으로 네. 붙여놓고 지키면 뭔가 상을 주고 음. 예. 이런 식의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기만의 방을 사실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자기만의 방은 있는데 그 방에서 내가 과연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존중해주는 가족들의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한 거죠. 이 공간에 대해서 자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희 집은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디 K77031로 시작하는 청취자분께서 말씀 재밌게 해주시니 자기만의 방을 읽고 싶어지네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뭐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우리가 한창 코로나로 힘들 때 집에 살아있는 꽃을 갖다 화병에 꽂아 놓으니까 집이 다른 집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다 바꾸기 어렵다고 한다면. 실제로 병실에서도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벽돌만 보이는 곳에서 머물렀던 환자랑 밖에 나무가 보이는 환경에서 머물렀던 환자가 같은 병일 때 비슷한 강도의 병일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낫는 속도가 당연히 나무가 보이는 환경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훨씬 더 그 회복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미치는 영향력의 속도는 정말로 빨라서 이 3분에서 5분만 지나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연구가 공간혁명이라는 책도 되게 재밌는데 공간혁명. 예, 공간혁명이라는 책에서 작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간적 효과는 20초 안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대요. 20초만 지나도 인체의 치수들이 변한대요. 네. 예, 그래서 뭐 혈압이 낮아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자연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치유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작은 변화지만 네. 아주 큰 변화처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